야구는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스포츠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프로야구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다소 식었다는 평도 적지 않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프로그램이 바로 JTBC의 예능 불꽃야구다. 처음 방송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었다.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전직 프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유니폼을 입고 진짜 경기를 펼친다는 컨셉은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야구를 사랑했던 팬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재미를 안겨주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불꽃야구의 성공은 단순한 기획력에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진짜 선수들이 직접 출연해 실력을 겨루는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이대호, 더스틴 리퍼트, 정근우, 신재영이었다. 이 4명은 각자 다른 포지션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한국 야구계에서 전설로 불릴 만큼의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라는 점이다. JTBC는 이 4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전국 아마추어 강호들과의 대결을 통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승부 이상의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느꼈다. 그것은 선수들이 다시 야구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팀워크를 다져가는 모습에서 오는 감동이었다. 이대호는 리더로서 무게감을 보여주었고, 더스틴은 여전히 위력적인 공을 던지며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다. 정근우는 빠른 발과 정확한 수비로, 신재영은 투수로서의 감각을 되살리며 과거의 명성을 증명해 보였다. 시청률은 방송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첫 방송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야구 보는 기분, 프로들이 나와서 퀄리티가 다르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MZ세대의 시청자들도 입덕하기 시작했고, SNS에는 불꽃야구 관련 짤과 밈들이 쏟아졌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인간 드라마와 스포츠의 열정이 결합된 콘텐츠로 진화했다. 제작진 역시 야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연출을 더했다. 경기 장면 하나하나를 다큐멘터리처럼 풀어내며 선수들의 숨결까지 담아냈다. 중계, 해설, 편집의 완성도가 높아 실제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불꽃야구는 금세 JTBC의 간판 예능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시즌2를 예고하며 라인업을 공개했을 때 시청자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4명의 스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여기에 추가 영입된 전직 선수들의 이름 또한 화제를 모았다. 그 중에서도 이대호와 더스틴의 재출연은 팬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멤버들을 이끌며 팀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정근우와 신재영 역시 각자의 포지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 전체의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이들의 호흡이 완벽해 보였던 것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카메라 밖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촬영이 거듭될수록 서로 간의 신경전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출연료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시즌1 때와 달리 시즌2에서는 출연료 계약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누가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출연료는 곧 존중과 위상을 의미하기도 했기에 사소한 차이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다. 이러한 미묘한 기류는 방송 초반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차 카메라에도 포착되기 시작했다. 한 인터뷰에서는 출연자 중 한 명이 열정만으로는 못 버틴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팀워크가 전부인 프로그램에서 금가는 분위기는 곧 시청자에게도 전해지기 마련이다. 불꽃야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진심이었기에 작은 균열도 프로그램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그렇기에 이대호, 더스틴, 정근우, 신재영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프로그램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었다.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이 네 이름을 들었을 이대호, 때 더스틴 리퍼트, 정근우, 그리고 신재영. 이 4사람은 각자의 시대를 대표했던 선수였고 그들의 플레이는 수많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런 전설들이 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꽃야구는 방영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대호는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명을 가진 타격의 상징이었다. 그의 묵직한 스윙과 정확한 컨택 능력은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고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대호의 존재는 단순한 선수 이상이었다. 그는 야구 그 자체였고 팬들에게는 믿고 보는 레전드였다. 그런 이대호가 예능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리더로서의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며 우려를 기대로 바꿔놓았다. 특히 팀 내 후배들을 다독이는 모습, 때로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단지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모두가 따르고 싶은 리더라는 걸 증명해냈다. 더스틴 리퍼트는 한국 야구 팬들에게 특별한 외국인 선수로 기억된다. 2011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이후 7년간 KBO 리그를 누비며 통산 94승을 기록했다. 외국인 선수 치고도 드물게 장기간 활약했고 그만큼 팬들과의 교감도 깊었다. 그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로 니느님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불꽃야구에서 더스틴은 여전히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선사했다. 훈련 때는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경기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마운드를 지켰다. 그의 존재는 팀 내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중심을 잡아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한국 야구를 사랑하는 외국인 선수라는 이미지 그대로였다. 정근우는 내야수로서 KBO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선수다. 빠른 발, 정교한 타격, 민첩한 수비력은 그를 작지만 강한 선수로 만들었다. 특히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은 많은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결코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함과 근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대표적인 노력형 선수였다. 불꽃야구에서 정근우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팀에 기여했고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플레이로 팀을 구해냈다. 리더십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아주는 조율자 역할을 맡았다. 그의 모습은 베테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교과서 같은 예시를 보여주었다. 신재영은 다른 3명과는 조금 다른 이력의 소유자다. 화려한 스타성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넥센 히어로즈 시절 마무리 투수로서 안정감을 보였고 팬들에게는 믿고 맡기는 투수로 자리 잡았다. 프로 선수 생활이 짧지 않았고 부상과 기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온 타입이었다. 그가 불꽃야구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일부 팬들은 다소 의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팀에 스며들었고 꾸준한 성실함과 투혼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는 다른 3명보다 나이가 어렸기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도 수행했다. 때로는 형들을 보조하고 때로는 후배들을 이끄는 유연한 포지션이었다. 이 4명이 한 팀에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레전드들의 총집합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색깔이 모여 완성된 하나의 스펙트럼이었다. 이대호의 무게감, 더스틴의 유쾌함, 정근우의 조용한 리더십, 신재영의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며 불꽃야구팀은 단단해 보였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기대했다. 이 조합, 상상 이상이다. 경기보다 이들의 관계가 더 흥미롭다.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졌고 시청률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완벽해 보였던 이 조합 속에서도 균열은 서서히 생기고 있었다. 초반에는 사소한 말투, 작은 오해, 미묘한 감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는 점점 커졌다. 특히 누가 팀의 중심이냐에 대한 암묵적인 신경전이 존재했다는 분석도 있다. 4사람 모두 자신의 자부심과 위치가 있었기에 리더십이 겹치는 순간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제작진은 이를 적절히 편집하고 조율했지만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들만으로도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한 시청자들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시즌2에서는 출연료 협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또 다른 긴장감이 추가되었다. 이제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 각자의 브랜드 가치가 노출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대호의 몸값이 당연히 높을 것이라는 예측, 더스틴의 해외 팬덤까지 고려한 계약, 정근우와 신재영의 상대적 차등, 이러한 요소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은연중에 회자되었고 결국 팀워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경기장에 나섰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엇갈렸다. 그 감정의 실마리는 곧 시청자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다. 불꽃야구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불꽃야구 시즌2가 시작되고 팬들은 시즌1과는 또 다른 에너지를 기대했다.
라인업은 더욱 화려했고 제작진은 규모를 키우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화면 뒤에서는 조금씩 불협화음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출연료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었다. 시즌1 당시에는 전체 팀이 하나의 계약서로 묶여 있었다. 출연료는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선수들 역시 재미와 열정을 앞세워 특별한 불만 없이 참여했다. 하지만 시즌2로 넘어오면서 JTBC 측은 브랜드 가치에 따른 개별 계약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누가 더 가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와도 같았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갈등의 조짐은 회식 자리에서 드러났다. 한 스태프가 무심코 이번에 A님은 꽤 높은 금액을 받으셨더라고요 라는 말을 꺼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멤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이후부터 멤버들 간의 대화는 미묘하게 줄었고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이 자주 포착되었다. 특히 경기 중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면서 팀워크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기고 싶은 의지가 예전만 못하다. 누구는 그냥 출연료만 챙기려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스태프들 사이에서 떠돌았고 결국 팬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 시청자들 역시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왜 다들 예전 같지 않지? 이대호 표정 왜 저래? 더스틴은 왜 점점 말이 없어졌지? 같은 반응이 늘어났다. 그동안 선수들 간의 케미를 좋아했던 시청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출연자들의 말수가 줄어들고 경기 외적인 장면에서 어색한 공기가 감돌자 뭔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녹화 중이던 어느 날 정근우와 한 멤버가 경기 전략을 두고 강하게 충돌한 것이다. 이 장면은 편집되어 방송에서는 짧게 처리되었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녹화 중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거리를 두었다. JTBC는 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또 다른 루머가 바로 더스틴의 하차설이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더스틴이 제작진과 계약 문제로 갈등 중이며 곧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는 곧장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파장을 일으켰다. JTBC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팬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주 방송에서 더스틴의 분량이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카메라는 여전히 경기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점점 무표정해졌다. 예전처럼 서로 격려하거나 웃으며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은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각각의 선수들은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팀이 아닌 개인의 플레이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시청자들의 평가에도 반영되었다. 시즌1은 진심이 느껴졌는데 시즌2는 너무 계산적이다. 예능이 아니라 그냥 광고 같은 느낌이다. 야구를 좋아해서 봤는데 이젠 인간관계 보는 게 더 피곤하다. 이런 비판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의 평점은 하락했고 시청률도 점차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신재영은 한 방송에서 가끔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에 논란이 되었다. 제작진은 편집의 의도라며 해명했지만 이미 불꽃야구팀 내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태였다. 출연자들은 야구를 좋아해서 모였지만 이제는 출연료와 이미지 관리라는 현실적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물론 모든 멤버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이대호는 여전히 팀을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정근우는 경기 외적으로 후배들을 챙기려 노력했다. 하지만 팀 전체의 에너지는 예전만 못했다. 불꽃야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비즈니스의 장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특히 JTBC가 시즌3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연진 개편설이 돌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시즌2의 주역들이 다음 시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만큼 내부 분위기는 불안했고 출연자 간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었다.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팀워크가 무너지면 프로그램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불꽃야구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이 네 사람을 응원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진실은 곧 다음 단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불꽃야구 시즌2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출연료차 등 지급이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말 못할 재앙과 흔들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JTBC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출연진 개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출연료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합리적 기준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방식은 은밀하고 전략적이었다. 제작진은 시즌1 종료 직후 가장 반응이 좋았던 멤버들을 중심으로 접촉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움직인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바로 더스틴 리퍼트였다. 그는 외국인 선수로서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시즌1에서도 팬덤이 폭발적이었다. JTBC는 이 점을 활용해 더스틴에게 개별 출연 계약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제안의 내용은 이랬다. 시즌2 위 중심에 당신을 세우고 싶습니다. 해외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당신의 이름을 활용한 글로벌 확장을 노리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출연 요청이 아니라 전략적 카드로서의 가치 평가였다. 더스틴은 처음에는 고사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일정 조건을 수락하고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사실이 다른 멤버들에게 빠르게 알려졌다는 점이다. 야구계는 좁고 예능계는 더 좁다. 스태프 중 누군가의 입을 통해 더스틴은 이번에 따로 계약했대 라는 말이 퍼졌고 곧장 정근우와 신재영의 귀에 들어갔다. 이대호는 당초 전원동일 조건이라는 원칙 아래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후부터 이대호와 더스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더스틴 측은 계약은 회사와 회사 간의 일이며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동료들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특히 경기 중 더스틴이 특정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거나 작전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몇 차례 포착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후 JTBC는 또 다른 멤버에게 유사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바로 정근우였다. 조용하지만 영향력이 큰 인물, 팀 내 밸런스를 맞추는 조율자였던 그에게 JTBC는 당신만의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할 의향이 있다고 접근했다. 이는 단순한 출연료 제한을 넘어서 향후 단독 예능 혹은 유튜브 채널과의 연계까지 포함된 포괄적 제안이었다. 정근우는 꽤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해당 제안을 보류했다. 그는 주변에 나는 야구로 평가받고 싶다는 말을 남겼고 이는 팀 내 신뢰를 지키려는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안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팀 분위기를 다시 흔들었다는 점이다. 이번엔 정근우 차례냐? 모두 각자 알아서 계약하는 건가? 팀워크 대신 계약서를 먼저 떠올리는 상황은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신재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워졌다. 상대적으로 경력과 인지도가 낮았던 그는 이미 팀 내에서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를 느끼고 있었고 계약과 관련한 불균형은 그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일부 관계자는 신재영이 회의 중 침묵이 많아졌고 촬영장에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이 있었다고 전했다. 심리적 부담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었고 몇 차례 실책이 겹치며 시청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JTBC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출연진 계약은 내부 기밀사항입니다. 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며 모든 논란을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팬들은 눈치채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출연자들이 서로 말을 아끼고 예전만큼 활발한 모습이 없다. 이런 의심은 커뮤니티를 타고 퍼졌고 프로그램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 한편 이대호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시즌1부터 줄곧 우리는 한 팀이라는 철학을 고수했고 출연료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누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 그에게 더스틴과 정근우에게 개별 제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곧 원칙의 배반으로 비쳤다. 그는 제작진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대호가 시즌3 출연을 고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렇듯 JTBC의 개별 제안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거절했고 누군가는 끝내 참지 못하고 제작진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팬들은 그 표면 아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불꽃야구는 또 한 번 이 선택을 앞두게 된다.
계속 갈등을 묻고 갈 것인가? 아니면 터뜨리고 정면 돌파할 것인가? 이 결정은 결국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르게 될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불꽃야구는 한때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흥분을 안겨주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시즌2 중반을 넘어서면서 분위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화면 속 출연자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말수는 줄어들었으며 경기장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다. 팬들은 이게 우리가 사랑했던 불꽃야구가 맞나?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시청률은 하락 곡선을 그렸다. 초반에는 시즌1이 성공에 힘입어 4에서 5%대를 유지했지만 시즌 중반 이후 2%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자릿수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회차가 늘어났다. 광고주들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고 제작진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팬덤의 분열이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출연자들을 두고 진영이 나뉘기 시작했다. 이대호는 진정한 리더였다. 는 위경과 더스틴을 희생양 삼고 있다. 는 주장이 대립했고 심지어 정근우를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신재영을 실력 미달이라며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러한 갈등은 SNS로 번졌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차단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언론도 조용히 있지 않았다. 연예부 기자들은 불꽃야구 출연자 간 불화설을 연이어 보도했고 한 인터넷 매체는 불꽃야구 시즌3 과연 현재 멤버들 그대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그 기사에는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고 모든 멤버가 시즌3 재계약에 동의한 건 아니다. 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파장을 키웠다. 팬들의 실망은 투표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JTBC 공식 홈페이지에는 시즌1 위 감동은 어디 갔나? 불협화음만 남은 예능은 보고 싶지 않다. 는 항의 글이 잇따랐다. 심지어 불꽃야구 시즌3 폐지 청원까지 올라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동의를 얻었다. 출연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방송 외적인 활동에서도 불꽃야구를 자랑스럽게 언급하던 그들이 인터뷰나 방송 출연에서 프로그램 언급을 회피하거나 말을 아끼는 모습이 잦아졌다. 특히 이대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은 그냥 야구보다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걱정을 안겼다. 그 말 한마디가 프로그램에 대한 피로와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더스틴은 조용히 귀국했다. 시즌2 막바지 촬영을 마친 직후 별다른 고별 인사 없이 본국으로 떠났고 SNS에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팬들은 사전 조율된 하차인지 아니면 돌연 하차인지를 놓고 감론을 박했다. JTBC 측은 개인 사정에 의한 귀국이라고 설명했지만 더스틴이 끝내 불꽃야구 관련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정근우는 비교적 묵묵히 남아있었지만 내외적으로 지쳐 보이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예능은 체력보다 정신력이 더 소모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팀 내 갈등과 외부 시선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신재영은 팬들의 동정과 비판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경기 중 몇 차례 실책으로 비난을 받은 그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제작진과의 마찰설까지 돌면서 하차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JTBC 역시 항구했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그가 프로그램을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불꽃야구의 핵심은 야구를 통한 인간관계의 회복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출연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회복되지 않았고 시청자들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제작진 내부에서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점점 엔딩을 향해 가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 불꽃야구는 어느새 성공한 예능에서 문제적 프로그램으로 이미지가 변질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던 감동과 열정은 갈등과 냉소 속에 묻히고 있었다. 그 누구도 고의로 망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신뢰 없는 팀워크, 관심을 잃은 팬덤, 침묵하는 출연진, 이 모든 것이 불꽃야구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묻고 있었다. 불꽃야구는 정말 여기서 끝나는가? 불꽃야구는 단지 야구 예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스포츠 팬들에게 하나의 감동이자 공감이었으며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땀 흘리는 모습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출연료 논란, 팀워크 붕괴, 팬덤 분열, 제작진의 무능한 대응까지 겹치면서 불꽃야구는 어느새 보기 불편한 예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사태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보였다. 첫째, 가치의 비교는 얼마나 빠르게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출연료 차등 지급이라는 정책은 시작부터 갈등의 씨앗이었다. JTBC는 합리적이라 말했지만 사람 사이의 감정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팀워크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에서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불꽃야구는 정확히 보여주었다. 둘째, 진정성 없는 리얼리티는 시청자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처음 불꽃야구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다. 진짜 선수들이 진짜 경기를 한다는 그 한 줄의 설명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즌2에 들어서면서 시청자들은 그 진심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카메라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침묵 속에서 냉소를 느꼈다. 셋째, 프로그램을 이끄는 제작진의 책임감이다. 논란이 터졌을 때 JTBC는 수습이 아닌 침묵을 택했다. 공식 입장은 늘 같은 말만 반복되었고 진정한 대화는 없었다. 그 사이 출연자들은 지쳐갔고 팬들은 등을 돌렸다. 결국 프로그램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이다. 불꽃야구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던 팀워크, 스포츠맨십, 우정은 얼마나 쉽게 이익과 계산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균열은 얼마나 빠르게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불꽃야구는 은퇴 후 3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성기를 지난 스타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보냈지만 동시에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쟁,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쉽게 잊었다. 이대호, 더스틴, 정근우, 신재영,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감정의 부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팬들에게도 이 사태는 커다란 교훈이었다. 응원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비난과 실망의 경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리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다. 불꽃야구가 처음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겼던 이유는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땀 흘리는 모습, 실수하는 장면, 서로를 격려하고 다투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았다. 그러나 시즌2에서는 그런 장면이 사라졌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브랜드와 숫자만 남았다. 그렇다면 불꽃야구는 여기서 끝인가? 정말 이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아직 그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JTBC는 시즌3 제작 여부에 대해 논의 중 출연자들도 자신의 진로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진심의 무게다. 혹시라도 불꽃야구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진심 없이 웃는 얼굴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다. 팀워크 없이 꾸며낸 장면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진짜 이야기를 하려면 진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다시 모인다면 언젠가 불꽃야구는 또 한 번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불꽃야구, 정말로 끝났나?